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문제풀이 강의 잘 오셨고요. 문제풀이 강의에서 진행할 교재는 전시춘 박사님 책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문제풀이를 하다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해설을 여기 법령집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책이 필요합니다. 나눠드린 프린트물 잠깐 좀 볼게요. 프린트물 중에 강의 계획서를 봐주세요.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 특이한 점이 있어요. 첫 번째 페이지에 시간이 있죠? 시간? 09시부터 13시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 보시면 강의 계획서 뒷페이지에 강의 진행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동그라미 1, 중목차 1번에 동그라미 1번, 제한시간 5분 동안 10문제를 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1차 시험은 1분당 한 문제씩 배정돼 있어요. 실전에서. 근데 1분당 한 문제씩을 풀면 마킹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사보나 이런 쪽에서 시간을 좀 아껴놔야 민법과도 좀 더 풉니다. 그래서 제한시간 5분 동안 10문제를 풀 거예요. 그리고 풀고 나면 그 10문제를 제가 이제 해설을 합니다. 그 해설을 할 때 중목차 2번 심화학습을 위해서 해당 문제의 기본 이론을 간략하게 해설을 하는데, 그때 이제 법조문을 확인을 할 거예요. 그때 이제 법령집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법조문의 상관관계를 판서를 할 거예요. 그래서 판서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판서하는 동안 뭐 따라 적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권하는 거는 그냥 사진 찍으세요. 사진 찍은 시간 드릴 테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판서 칠판이 큰 곳을 배정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오늘은 배정이 여기 됐네요. 자, 강의 계획서는 그 정도 보시고, 자, 두 번째 프린트물은 맨 위에 기본 강의와 문제풀이 강의, 이 질문 되게 많이 와요. 이 시점 되면 기본 강의와 문제풀이 강의 한 장짜리로 되어 있는 거, 이거는 뭐냐면, 질문이 뭐냐면, 제가 지금 시간이 없는데 기본 강의와 문제풀이 강의를 다 들을 시간적 마음적 여유가 없어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근데 강사한테 그렇게 질문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런 질문 되게 많이 와요. 이런 질문. 근데 이런 질문들에 대한 저의 이제 그 견해가 있어요. 저의 견해는 뭐냐면, 맨 뒤에 뒷페이지 보세요. 뒷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냐, 사회보험법에 대해서. 만약에 다섯 번째 줄에 면과락 전략이면 기본 이론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본인이 득점이 면과락 전략이면. 그런데 저는 면과락 전략을 권해드리지 않아요. 저는 80점 이상, 90점 가까이를 목표로 하자. 저의 강의는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 라고 권해드려요. 그래서 80점 이상, 90점 가까이 맞으려면 기본 강의도 들으시고 문제풀이 강의도 들으시고 문제집 2권을 각각 2번씩 풀어봐야 돼요. 문제집 2권을 각각 2번씩이에요. 그리고 그 정도 공부하는 거는 수험생의 기본이에요. 예의야. 시험에 대한 예의.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페이지의 두 번째 질문에 보면 기본 이론은 안 들었는데 문제풀이 강의를 들을 수 있나요? 라고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들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있는데 학원의 커리큘럼상 문제풀이 강의는 기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문제풀이 강의를 듣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GS 1, 2, 3기도 다 이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기본 이론 강의 때 했던 이론의 내용을 그대로 문제풀이 강의에서 하면 문제 풀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론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강의 시수도 기본 이론은 10회인데 지금은 8회잖아요. 신림동에서 제가 강의 시수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욕먹는 것도 있고.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풀이 강의에서 해설을 하긴 하는데 기본 이론 강의만큼 충실하지 못해요. 문제도 풀어야 되고 하니까. 그리고 문제풀이 강의에서 하는 이론은 기본 이론에서 했던 것들을 복습하는 차원에서 정리하는 거지 새롭게 다시 설명하는 수가 없어요. 시간의 제약 때문에. 그런 이제 성격들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본 이론 강의를 안 들었어도 문제풀이 강의를 들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힘들 겁니다. 근데 그 힘든 거를 자기가 극복해야 돼. 어떻게 극복하냐면 돌아가서 복습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복습을 많이 하는데 그 복습을 문제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법령집으로 해야 돼요. 기본서로. 만약에 기본 공부를 자기가 법령집으로 했으면 법령집을 보시는 거고, 기본 이론 공부를 자기가 다른 이론서로 했으면 그 이론서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집으로 복습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세요. 자, 그렇고 또 그렇고 이제 제가 이제 약속드린 게 있죠. 추록 1번. 추록 1번은 기본 이론 강의가 개설되면서 배포되는 추록이에요. 법령집의 추록이에요. 이거는 기본 이론 강의가 개설됐을 때 이미 배포가 됐고, 지금 이제 문제풀이 강의가 개설됐으니까 추록 2를 제가 배포해 드렸어요. 추록 2는 한 장짜리예요. 법령집의 추록입니다. 이번 추록 2의 특징은 추록으로 반영할 게 없다가 특징이에요. 없다. 제가 어젯밤까지 확인하고 왔습니다. 개정사항이 있긴 하지만 우리 시험에 반영할 사항은 없다. 그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자, 자, 그리고 지금 시점에 또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는 뭐냐면, 선생님들은 이제 그 2차를 병행하시는 분이 있어요. 1차랑 2차를 병행하시는 분이 질문들을 또 뭘 질문을 많이 하냐면, 제가 지금 2차랑 병행 중인데 1차를 언제쯤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해요. 되게 많이 해요. 의외로. 그러면 제가 답변을 합니다. 지금은 3월이잖아요. 3월. 시험은 5월이잖아요. 그것도 초순이잖아요. 그럼 만으로 치면 2달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질문을 다시 해석해 보면 2차를, 그러니까 1차에 집중하는 시점을 지금 할 거냐, 아니면 한 달 뒤에 할 거냐잖아.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3월 초에부터 지금 질문을 하면, 지금 3월 초니까, 그죠? 지금 3월 초잖아. 그지? 3월 12일이잖아, 지금. 11일.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하면 4월 11일 날 1차를 집중하고 싶어요. 라는 설이 하나가 있고, 3월 11일부터 1차를 집중하고 싶어요. 라는 게 있고, 5월 11일부터 집중하고, 이건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그럼 선택은 4월 11일과 5월 11일이잖아. 그러면 4월 11일부터 집중해서 불안불안하게 합격하는 거하고, 지금부터 집중해서 안전하게 합격하는 것 중에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지금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답변을 그렇게 드려요. 다만 제가 권하는 거는 1월 달부터 했어야지, 집중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지금 3월 11일 시점에 기본 이론을 들은 상태에서 문제풀이를 들으시는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그만큼 있는 거예요. 기본 이론이 제 강의를 들어라가 아니라 기본 누군가에게서든 기본 이론. 다만 기본 이론 강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강의를 들었으니까 그 조문에 대해서 나도 해설할 수 있을 정도의 기본 이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러니까 어떤 강의든 기본 이론 강의를 들으면 그 이론 강의가 내가 숙지가 되고 이해가 됐다면 그 해당 조문에 대해서 설명은 할 수 있어야지. 보고 설명은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고. 안 보고 설명하는 것까지도 안 바라는데 보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 이론 강의를 충실히 들었다면. 근데 이제
몇몇 강의들 중에는 강의를 들었는데 이론 설명이 불가능한 강의들이 있어요. 아무튼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지금부터 나갑니다. 지금부터 자 산재법 가겠습니다. 자 산재법 175페이지입니다. 175페이지 문제집 175페이지 산재법 175페이지 자 1번부터 10번까지 10번은 없네요. 그죠? 6번까지 1번부터 6번까지 3분 드리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문제풀이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제풀이는 문제를 풀이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풀이는 지문을 풀이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서 문제에 답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훈련할 때 연습할 때는 지문을 푸는 거예요. 지문을 풀어서 지문에서 틀린 부분이 어딘지, 그러면 이게 왜 틀렸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을 읽다가 지문에서 틀린 부분의 키워드나 어구에다가 X표를 치고 푸는 거예요. 지문 하나하나를 지문을 푸는 거예요. 문제를 푸는 게, 문제 자체를 푸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금과 같은 방식, 이거는 이제 1차니까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공부는 항상 실전으로 하는 거예요. 실전으로. 그 이론 학습을 하는 거는 이렇게 인풋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공부는 항상 출력으로 아웃풋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1차 시험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문제를 푸는 거예요. 2차 시험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백지 답안지에 답안을 써내야 되니까 답안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이론 강의를 한번 들은 다음에는 문제풀이 하는 걸로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2차에서 이걸 어떻게 응용하겠어요? 2차 기본 이론 강의를 한번 들으면 그 다음부터는 주구장창 쓰는 걸로 훈련을 하는 거예요. 대신 어떻게 하냐면 주제를 간략하게 정하는 거지. 이미 강사님들이 GS 1기, 2기, 3기를 거치면서 이미 예상 문제, 기출 문제들을 문제화해서 복사집에서 돌고 있잖아요.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노동법에서 근로자 파트를 공부하고 있다라고 하면 근로자 파트의 강사들이 1, 2, 3기, 작년 1, 2, 3기에서 기출했던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제들을 놓고 내가 그냥 쓰는 거예요. 문제풀이 하듯이 실전으로. 이해 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기본 이론을 계속 듣고 계속 들으면 문제가 풀릴 것이다.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거를 잘하려면 그걸 해야 돼요. 그걸 잘하고 싶은데 저걸 하고 있거든, 보통 사람들이. 됐죠?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잘하려면 그걸 해야 돼요. 글을 잘 쓰고 싶으면 글을 써야 돼요. 책 읽는 게 아니에요. 물론 책 읽는 건 도움이 많이 돼요. 하지만 글을 써야지. 우리 시험의 당락이 문제풀이에서 결정이 나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요. 그런데 기본 이론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거는 그거는 아닌 거예요. 뭐 있어야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됐습니다. 볼게요. 1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보겠습니다. 이 조문 자체는, 이 문제 자체는 5조예요. 5조 정의. 5조 정의. 자, 5조 정의 규정. 자, 가보겠습니다. 법조문 펴세요. 산재법. 5조 정의. 자, 5조 정의 펴세요. 자, 펴시고 1번 지문에 같이 펴놓고 보는 거예요. 문제집 펴놓고 법조문 법령집 펴놓고 보는 거예요. 문제집 펴놓고 보면 1번의 1번 지문이 문제집에서 1번의 1번 지문이 업무상 사고잖아요. 그런데 법조문에서 보세요. 업무상 재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뭘 알아야 되는 거냐면 첫 번째 알아야 될 거, 우리 시험은 이렇게 법 조문을 그대로 내는데 어구를 바꿔서 내는구나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알아야 될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어구를 바꿔서 내는 거니까 치사하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법률의 체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그 바꾼 것의 함정을 빠져버린다고. 그래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저 문제를 풀고 이 문제를 지금 이렇게 1번에 1번 지문 1, 2, 3 이렇게 풀고 확인을 할 때 이거 맞았다 틀렸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는 문제풀이 할 때 하는 거고, 문제를 이렇게 놓고 기본서를 가서 법령집을 가서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업무상 사고, 그래, 내가 업무상 재해의 기본 이념에 대해, 기본 이론에 대해서 잘 몰랐구나. 내가 이걸 왜 틀렸지? 그러면 내가 업무상 재해라는 개념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업무상 사고로 꽈을 때 틀린 거예요. 내가 보여드릴게. 자, 보세요.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상과 재해를 이 세 가지로 업무상 재해가 결정이 돼요. 그죠? 이런 강의 때 했잖아. 업무는 사용자가 부여한이에요.
사용자가 부여한 업무라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휘 감독이 나오고 사용 종속이 나오는 거예요. 사용 종속. 업무 상은 여기가 인과관계예요. 이 인과관계는 의학적, 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잖아요. 법률상 인과관계잖아요. 그 법률상 인과관계를 법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상당 인과관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요 재해는 세 가지로 나뉘잖아. 첫 번째가 업무상 사고죠. 그리고 두 번째가 업무상 질병이죠. 세 번째가 출퇴근 재해예요. 정리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지금 원래 법 조문에서 이거를 규정한 거라고. 이거를 규정한 건데 요거로 바꿔서 치환해서 문제를 낸 거라고요. 네. 그러면 이게 정리되어 있는 사람은 처음에는 한 번쯤은 이렇게 틀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 지문이 5조 1호에 법조문에 5조 1호에 업무상 재해가 여기에서 사고로 이렇게 냈구나 라고 요 부분에 여기 사고가 아니다 라고 메모하면서 뭐까지 메모를 해야 되냐면 36조를 가보세요. 죄송합니다. 37조 1항의 1호가 뭐예요? 업무상 사고잖아요. 37조 43페이지 37조 1항의 1호가 업무상 사고잖아요. 2호가 뭐예요? 업무상 질병이죠. 3호가 뭐예요? 출퇴근 재해잖아.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5조 1호 업무상 재해 옆에다가 사고 X라고 적는데 37조를 참고하라고 적어놔야지. 이해 됩니까? 37조. 그래서 같이 봐야지, 같이. 예. 자, 이게 단권화예요. 이게 단권화. 이 차에서 하는 이게 단권화라고. 여기저기 있는 것들 한꺼번에 모아놓는 거. 그게 단권화라고. 실제로 단권화는 이 책에 없는 것, 껴넣는 거 단권화라고 많이 이해하시겠지만 특정 부분에서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는 걸 한꺼번에 쫙 모으는 거. 예. 공부할 때, 이론 복습할 때 공부하는 방식으로서 이론 정리를 할 때 이론서를 펴놓고 백지에다가 적는 거는 이론서를 그대로 베끼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있는 거 없는 거를 쫙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재편집하는 거. 이렇게 출력해내는 거. 이게 공부라고요. 자, 1번 문제 다시 오셔서 문제 보겠습니다. 1번에 1번 업무상 사고 틀렸습니다. 재해예요. 재해. 2번에 유족이란 여기에서 포인트는 이제 이거죠. 유족에서 포인트는 뭐예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이거 순서 나온다 그랬죠. 이거 순서. 이 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순서? 유족에서 이 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순서 이거잖아요, 이거. 이 순서 나와요. 자, 여기 남편이 사망했다. 남편의 배우자가 같은 위계로 이렇게 있을 거고,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그죠? 네. 남편이 사망했다. 그럼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네. 그래서 이거 뭐라 그랬어요? 뭐 아래로 내려간다 이렇게 하시건 뭐 W다 뭐 이렇게 하시건 마음대로 하시는데 이쪽부터다. 이쪽부터. 그래서 순서 바꿔서 나온다. 그래서 요거 바꿔서 나올 거예요. 요거 두 개 바꿔서 만약에 나온다면 그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망. 1번 문제의 3번 지문 175페이지 1번 문제 3번 지문 치유 뭐라 그랬습니까? 치유는 두 가지 개념이 있다 그랬죠. 치유 두 가지 개념. 증상고정과 완치와 증상고정. 그죠? 완치와 증상고정. 치유 시점에서 이 치유를 할 때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노동력이죠. 노동력이 100%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가 사고가 났는데 그러면 노동력의 수준이에요. 노동력의 수준. 사고 발생 전에 요게 이제 시간이고 요게 시간이고 사고 발생 전에 노동력이 100%로 유지되고 있다가 사고가 난 순간 노동력이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노동력이 회복됩니다. 왜? 요양을 할 거니까. 요양급여. 요양을 할 거니까. 요양을 하고 난 다음에 요양을 하고 난 다음에 노동력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100%에 도달하지 못해요. 물론 100%에 도달해서 간다면 이게 완치죠. 그런데 100%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증상 고정이죠. 그죠? 그래서 이 시점을 치유 시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 시점. 요 시점. 그러니까 몸 상태가 요까지 가면 요 시점의 치유 시점, 요 시점의 치유 시점일 텐데 요까지 가면 그걸 완치라고 얘기하는 거고 몸 상태가 요까지밖에 안 갔어. 그리고 이렇게 쭉 간다. 그럼 이게 증상 고정이다. 그럼 쭉 가는 요 개념, 요게 치유 시점이다. 그래서 치유는 완치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둘 다 얘기하는 거다. 그죠? 좋아요. 제가 요 정도 얘기했는데 기본 강의 들으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피드백을 이렇게 남겨요. 했던 얘기 또 하세요? 이렇게 남긴다고. 그리고 기본 강의를 안 들으신 분들은 선생님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이렇게 피드백을 남기세요. 그 내가 어디를 취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항상 딜레마예요. 여기 이 문제풀이 강의에서. 그래서 제가 근데 아무튼 최대한 설명을 해볼게요. 제한된 시간 안에서. 자, 치유 보셨고요. 4항의 중증 유양 상태. 중증 유양 상태는 5항의 장해하고 비교하라 그랬잖아요. 장해하고 똑같은 그 4항 자, 175페이지 문제집에 175페이지의 1번 지문에 4번 지문과 5번 지문은 자, 중증 유양 상태와 장해인데 이 두 가지는 노동력을 상실한 상태로서는 똑같죠. 같은 개념이죠. 하지만 장애는 치유된 거고 중증 유양 상태는 치유가 안 된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문제집을 풀 때 이 중증 유양 상태가 만약에 폐질이라고 나온다면 중증 유양 상태가 폐질이라고 나온다면 그러면 그건 2년 전 문제집이에요. 업데이트가 안 된 거예요. 네. 이 중증 유양 상태가 만약에 폐질이라고 나온다면 그 문제집에서 그렇다면 제가 이 문제집을 문제풀이 강의로 선정한 이유는 저하고 이 전시춘 박사님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청출아람과도 저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전시춘 박사님 이 책이 최소한 매년 개정을 해요. 매년. 다른 문제집들은 3년 전에 개정하고 안 한 것들도 많고 이제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이 문제집에서도 이제 빈 허점들이 이제 보이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그렇게 보시고 그러면 좋아요. 이렇게 보셨으면 자 이렇게 보세요. 법령집으로 돌아오셔가지고 25페이지에 5조 정의를 보세요. 그러면 5조 정의에서 1번 지문을 이렇게 봤어. 1번 문제 이렇게 보면 5조 정의에서 봤을 때 뭐가 문제로 낸다면 뭘 더 낼 수 있을까? 뭘 더 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에 답하라는 게 아니라 공부를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면 자 보세요. 7호의 진폐, 8호의 출퇴근을 더 낼 수 있겠지. 문제로. 그렇다면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틀어서 낼 거냐. 공부를 그렇게 하는 거라고. 네.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한데 문제를 푼 다음에 문제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법령집으로 돌아와서 공부를 할 때 그렇게 공부를 하시라고요. 됐습니다. 자, 유족에서 저것만 확인해 볼게요. 26페이지 3호에 유족에서 사실혼 포함 요거 체크하고 가세요. 사실혼 포함.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사실혼 포함. 배우자에서 사실혼 포함한다는 거. 사실혼 포함. 됐습니다. 자, 문제집 보시고 175페이지 2번 문제 보겠습니다. 175페이지 2번 문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지문 볼게요. 자, 이 문제는 정답이 두 개입니다. 복수 정답이에요. 저라면 그렇게 할 거예요. 저라면
자, 1번 보험자는 정부다. 맞는 말인가요? 보험자는 근로복지공단입니다. 보험자는. 보험자가 정부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어디 사세요? 이렇게 물었는데 답을 이렇게 저는 안드로메다의 지구의 아시아에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드로메다 태양계 지구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법 공부하는 사람이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내가 전 박사님 강의를 내가 이거 매년 이렇게 강의하는데 전 박사님이 이 강의 안 들으시나 봐요. 계속 안 고쳐. 10년째 안 고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보험자는 근로복지공단입니다. 보험자에 대한 규정은 법률의 규정은 건강보험법에만 있죠. 그때 모르시 건강보험법에만 있습니다. 건강보험법에만 보험자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모르는 척 지금 저한테 눈빛을 보내시는데 자 303페이지 법령집 30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13조 보험자 보입니까?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건강보험공단이다. 보입니까? 네, 그잖아요. 법령지 303페이지 13조 보험자. 근데 다른 사회보험법, 다른 고용보험이나 보험보험이나 산재보험이나 국민연금은 보험자 규정이 없어요. 건강보험은 보험자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의 원리상 공단이 될 수밖에 없어. 보험자는. 자, 2번 문제의 2번 지문. 보험의 가입자는 사업의 사업주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정도면 자, 공단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죠. 근로복지공단. 자, A사가 있습니다. 자, 갑직원이 있습니다. 갑직원. 그러면 A사와 갑직원과의 맺는 게 뭐죠? 근로계약이죠. 근로계약이죠. 근로계약의 효과로서 뭐가 진행됩니까? 단기적 효과로서 경제적 안전을 추구하죠. 그럼 근로계약은 갑이 노동을 제공하고 A사가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계약이잖아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단기적 효과로서 노동자가 고용의 경제적 안전을 추구할 수 있죠. 장기적으로 어떤 효과가 벌어집니까? 언제 마스크를 벗을까요? 자, 마스크를 벗어서 입모양을 내서 봐야 되는데 입모양 좀 답을 말하는지 틀린 답을 말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장기적 효과로서 실업에 노출되잖아요. 위험에 노출되잖아요. 실업이 될 위험에 노출되죠. 실업이 될 위험들이 뭐가 있나요? 노쇠하는 거, 실직하는 거, 일하다 다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개인적인 위험으로 치부했다 그랬잖아요. 다 떠오릅니까? 떠올라야 돼요. 안 떠오르면 양심불량이야 지금. 자, 1강 첫 시간에 했잖아요. 그 개인의 위험들을 인식의 전환을 해서 사회적 위험으로 바꿨다 그랬잖아요. 사회적 위험으로 바꾸는 순간 뭐가 등장했다? 법률들이 막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재법 등장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무슨 법이라 해서 퉁쳐가지고 사회법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회법의 핵심은 뭐라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리고 사회적 연대로 강제 편입시킨다 그랬죠. 그게 뭐라고? 당연적용이라고. 당연적용이에요. 산재보험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순간 산재보험에 당연 적용된다고요. 당연 적용. 그래서 A사는 가입자가 됩니다. 산재보험일 때. 갑은 피보험자가 되죠. 가입자는 뭐라 그랬어요? 보험료 부담자. 그죠? 보험료를 부담하는 자. 보험료 그런데 우연히도 이 보험료 부담자가 보험료 납부 의무자랑 같은 거지. 우연히. 그런 거죠? 개념상으로 보험료 부담자와 개념상으로 보험료 납부 의무자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산재보험에서는 우연히도 이게 같은 거야. 그지? 고용보험에서는 가입자가 둘이죠. 그런데 보험료 납부 의무자는 그러니까 가입자가 둘이니까 보험료 부담자가 둘이죠.
그래서 50대 50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보험료 납부 의무자는 누구만이야? 회사만이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원천 공제가 벌어지잖아. 됐어요. 산재법에서는 가입자가 회사만이에요. 보험료 100% 부담하잖아요. 산재법에서는. 얘가 100% 부담해요. 회사가 100% 부담해. 얘가 이제 피보험자고, 얘를 뭐라 그래요? 보험자. 어? 얘 위에 누가 있어요? 장관이 있잖아. 이게 산재네요? 누구겠어? 노동부 장관이지. 얘 뭐라고? 관장자라고. 됐어요. 지금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자, 문제 175페이지 문제집에 2번 문제에 2번 지문 보험 가입자는 사업의 사업주다. 보험 가입자는 사업의 사업주다. 사업의 사업주다. 라는 요 문제를 이렇게 쓱 풀면 읽으면서 뭐가 지나가야 돼요? 이게 지나가야지 머릿속에서. 이게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되고 나면 다음 문제가 뭐가 나올까? 얘를 물어보겠네. 에? 얘를 물어보겠네. 다음 문제가 뭐가 나올까? 얘를 물어보겠네. 다음 문제가 뭐가 나올까? 얘를 물어보겠네. 에? 다음 문제가 뭐가 나올까?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에서는 이게 50% 반반씩 이거 물어보겠네. 다음 문제 뭐가 나올까? 이거 물어보겠네. 그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2번 문제. 자, 3번 지문.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50% 나오잖아 벌써. 나 이거 지문 보고 얘기한 거 아니야. 나 이거 보고 얘기한 거 아니라고. 나왔잖아 벌써. 이거 틀었잖아요. 산재법에서 이런 경우가 있긴 하죠. 산재법에서도 50% 부담하는 경우가 있기는 해. 뭐예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일 때 반반 하잖아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일 때. 자, 2번 문제의 4번 지문. 피보험자는 근로자이나 중소기업 사업주도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네. 중소기업 사업주가 124조로 들어오죠. 중소기업 사업주가 124조로 자 보세요. 법조문에 124조를 가보세요. 산재법에 124조. 산재법에 124조를 가보세요. 산재법의 124조를 가보세요. 124조. 조문 제목이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죠. 좋아요. 됐습니다. 그러면 1항에서 뭘 체크하냐면 첫 번째 줄에 중소기업 사업주 체크하세요. 중소기업 사업주 체크하세요. 자, 두 번째 줄에 공단 승인 체크하세요. 아, 중소기업 사업주는 공단 승인 받고 들어야 되는구나. 산재로 들어올 때. 그러면 여기서 뭘 민감하게 보는 거냐면 공단 승인 받지 않고 들어오는 특례도 있나? 라고 알아채야 되는 거야. 특히 125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거기에 공단 승인이라는 내용이 없어요. 없다고 메모하세요. 그래서 특례에서 공단 승인이 있는 조항과 공단 승인이 없는 조항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거 나올 거예요. 시험 문제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24조의 사망을 보세요. 사망을 보시면 자, 첫 번째 줄에 중소기업 사업주는 자, 마지막 줄에 세 번째 줄에 끝에 뭐랍니까? 근로자로 본대요. 에? 특례에 의해서 근로자로 본다고. 근로자로 본대잖아. 요거다 적으세요. 근로자. 요거 적으라고. 근로자. 뭐예요? 피보험자. 그렇잖아. 피보험자. 근로자로 본대잖아 지금. 그러니까 피보험자. 자, 됐습니다. 다시 문제집 돌아오셔서 2번 문제의 5번 지문.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산재법에 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우리가 이걸 근로복지공단은 이럴 때 근로복지공단을 뭐라고 부르죠? 원처분 기관이라고 부르죠. 근데 원처분 기관은 이거지. 이 공단. 공단이 이렇게 있으면 공단 대빵이 누구예요? 이사장. 공단 대빵이 이사장.
그러면 각각의 지사가 있어요. 지사 1, 지사 2, 지사 3, 수원지사, 관악지사, 초난지사 이렇게 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뭐가 이렇게 있어요? 위원회가 이렇게 있죠. 위원회. 이게 공단 조직도예요. 공단 조직도. 위원회 뭐가 있어요? 위원회. 지금 이거는 공단에 있는 위원회지. 공단에 있는 거. 법조문 순서대로 보면 공단에 있는 위원회는 뭐가 있어요? 법조문 순서대로. 공단에 있는 위원회. 자, 여기 위에 관장자가 있죠. 그런데 장관은 관장자니까 공단 조직은 아닌 거지. 그죠? 부에 있는 장관, 부에 있는 위원회가 또 있죠. 여기 2개 있고 여기 3개 있죠. 좋아요. 좀 이따 봅시다. 여기에다가 갑이 여기에다가 집어넣죠. 서류를. 얘를 뭐라 그런다고? 원처분 기관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산재 승인을 누구 이름으로 내냐?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이름으로 내냐? 아니야. 원처분 기관.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장 이름으로 산재 승인을 내요. 네. 원처분 기관. 하지만 법률은 공단에 신청한다라고 돼 있다고. 실무적으로는 요렇게. 법이론적으로도 요렇게. 요게 어디에 등장하느냐? 심사 청구에 가면 이게 등장하지. 그 흔적이. 예. 원처분 기간 경유 이래가지고. 예. 그래서 제 관점에서 정답은 1번과 3번 2개. 자, 3번 문제. 3번 문제에 저는 답이 2개라고 생각합니다. 복수 정답. 자, 1번. 적용이 배제되는, 그렇습니다. 배제되는,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적용 배제 대통령령. 자, 적용 범위. 그러면 이 지문을 보고 뭘 정리해야 됩니까? 적용 범위가 있죠. 적용 범위. 자, 적용 범위. 적용 범위는 법조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죠.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그죠?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그죠? 근로자를 사용하는 데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근로계약 관계가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사업장 단위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사업장 단위. 이게 적용 범위예요. 적용 범위의 적용 제외. 적용 제외로서 뭐가 나오죠? 3개 나오지. 3개. 타법 적용. 오늘 첫날이니까 더 친절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시간이니까. 적용 범위. 적용 범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그죠? 네, 좋아요.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근로계약 관계. 근로계약 관계가 대전제다. 대전제. 산재법이 돌아가는 적용 원리는 근로계약 관계가 대전제다. 사업 또는 사업장. 이게 사업장 단위구나. 사업장 단위구나. 사업장 단위. 그래서 번지수 단위다. 그래서 본사와 지사가 있으면 따로따로 든다. 그죠? 그 다음에 적용 범위. 그러면 이 적용 범위의 적용 제외. 복습할 때 백지에다가 정리를 이렇게 한꺼번에 해야지. 적용 범위가 나왔으면 제외 같이 따라 나와야죠. 이렇게. 뭐가 나옵니까? 1번, 2번, 3번. 타법 적용. 자, 영세사업장 보호. 프라이버시 보호. 이 프라이버시 보호 누구의 프라이버시예요? 사업주의 프라이버시예요. 사업주의 프라이버시 보호. 그래서 여기에서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회장님 운전기사. 그리고 이제 회장님 집에서 일해 주시던 이모님. 그래서 내밀한 관계, 개인적인 관계, 내밀한 관계가 가정사 내밀한 관계를 산재보험이라는 국가 공적 영역으로 끌어들이지 않겠다는 게 프라이버시 보호인 거예요. 그거. 영세사업장 보호. 여기서 등장하는 게 뭡니까?
5인 미만의 농업이잖아요. 법인이 아닌 여기 됐습니다. 타법 적용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연금 이렇게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복습할 때 이걸 적어놓고 이렇게까지 가야지. 여기까지 이렇게. 그게 뭐예요? 그게 뭐야? 에? 그게 뭐야? 키워드를 중심으로 구조화시킨 다음에 그 구조의 전개를 정방향으로 전개시키고, 제가 여기서 정방향으로 전개시키면 뭘 전개시킬까? 이렇게 하겠지. 여기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뭐 이렇게 어선원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정방향으로 전개시키는 거. 그 역방향으로 전개시켜야지. 역방향으로 전개시키려면 수평한 개념으로서 대등한 개념으로서 개념들을 나열해야지. 그럼 포괄화는 역방향으로 가고, 대등한 개념으로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렇게. 그게 나눠드린 공부 방법입니다. 에? 나눠드린 공부 방법에 그 내용들이 써 있어요. 이 공부 방법들은 저의 삶이 투영돼 있어요. 에? 저 공부 7년 했습니다. 7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괴로웠어요. 진짜 힘들었어. 제가 25살 시작해가지고 32에 끝났는데, 신문 배달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그 공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제 생각에는, 제 관점에서는 신문 배달이 유일했었어요. 신문 배달을 하면서 그때는 잘 몰라가지고 조선일보를 배달을 했어요. 지금이라면 안 했을 건데 조선일보 배달을 했어. 돈 많이 준다 그래가지고 1,600원씩 줬거든, 한 부에. 그러면 100개 하면 100부 돌리면 16만 원인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동아일보는 1,800원 주더라고. 내가 이제 알았으면 갈아탔을 텐데, 그거를 장마를 2번 지나고 폭설을 2번 지났어요. 네. 그리고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5살 때 돌아가셨거든. 제가 이제 장남이고 남매인데, 그러니까 뭐 가정 형편은 뻔히 그려지죠. 홀어머니가 이제 키웠으니까.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알게 된 아르바이트가 학원 강의더라고. 학원 강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새벽에 안 일어나도 돼. 신문 배달은 새벽에 일어나고 쉬운데, 학원 강의. 그래서 신림동에, 여기가 신림동이잖아요, 지금. 저기 보라매 공원 쪽에 가면 또 거기도 신림동이에요. 거기, 그 동네도. 그 보라매 공원 쪽에 보습학원, 중학생, 고등학생, 수학과학 가르치면서 공부를 했어요, 계속. 그게 가성비가, 그게 제일 좋더라고. 신문 배달보다는. 그렇게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내가 이제 마음속으로 다지고 다시 성찰하고 다시 다지고 해서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 뭘까, 본질이 뭘까, 그런 고민한 결과물들이 지금 여기 적힌 2페이지인 거예요. 됐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의 1번 지문 됐고요. 자, 2번.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되지 않은 사업에도 적용된다. 이게 법령집을 볼게요. 이렇게만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29페이지 법령집. 29페이지에 법령집 29페이지에 시행령 2조 있잖아요. 시행령 2조에 5호를 보세요. 5호. 5호를 보시면 5호가 뭐라고 돼 있어요? 삭제. 에? 법령집. 법령집에 29페이지에 시행령 2조 1항에 5호를 보시라고. 뭐라고 돼 있냐고. 삭제. 근데 뭐라고 적혀 있어요? 1인 미만 사업 삭제. 잘 들어보세요. 적용 제외에 1인 미만 사업이 있었다면, 적용 제외, 지금 이게 시행령 2조가 적용 제외 규정이잖아요. 적용 제외 규정에 1인 미만 사업이 있었다면, 삭제되기 전이라면, 1인 미만 사업이 있었다면, 그러면 1인 미만 사업은 산재가 적용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삭제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용되는 거잖아. 그러면 적용 범위를 1인 미만 사업까지 확대해주는 걸로 노동자를 보호해주는 방향으로 개정된 거잖아요. 그지? 좋아요. 그런데 우리 시험 문제는 법령집에서 시행령에서 그냥 삭제만 해놨는데
문제가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삭제된 게 뭐가 삭제됐는지 알아야 맞출 거 아니에요. 내지는 삭제된 거가 모른다고 치면 1호에 공무원 적용 제외, 2호에 선언 어선언 적용 제외, 3호는 삭제고 4호에 가군의 고용활동, 5호는 삭제고 6호에 농업위법 5인 미만은 적용 제외. 그런데 이거밖에 없구나라고 알아야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이거밖에 없구나. 이거밖에 없. 자, 좋아요. 이거밖에 없다는 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거밖에 없다. 아니, 공부할 때 이거밖에 없다는 거를 아는 거는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고. 공부할 때. 제가 추록 2를 들었잖아요. 추록 2를 안 나눠 드렸으면 뭐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 거냐면 선생님, 강사님, 노무사님 추록 2 주신다고 했는데 왜 안 주시나요? 그러면 개정 내용이 없어서 안 들었어요. 질문이 계속 들어올 거야. 하지만 제가 없어요 라고 드리면 질문이 안 들어온다고. 자, 좋아요. 장애보상연금에서 수급권 소멸사유가 몇 개예요? 기본 강의 들었잖아. 몇 개예요? 장애보상 죄송합니다. 너무 긴장하게 만들었어. 4개잖아, 4개. 장애보상연금 수급권 소멸사유 4개잖아요. 4개잖아요. 맨 위에 뭐예요? 맨 위에 뭐예요? 사망. 두 번째, 세 번째가 같은 개념이죠. 같은 개념. 대한민국 국민인데 국적을 상실하고 출국하는 거. 대한민국 국민 3호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데 국적을 외국 거주하기 위해서 출국하는 거. 4호가 장애 등급 변경이잖아요. 4개 있다 그랬잖아요. 4개 있다는 것은 뭐랑 똑같은 말이냐면 4개 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네. 이것밖에 없다는 거. 이것밖에 없다. 공부할 때 이것밖에 없다. 그러면 선명해져요. 네, 헷갈리지 않는다고. 공무원들 저희가 대관 업무 하면서 일을 진행할 때도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규정이 없어서 안 되는데요. 이 말을 제일 많이 들어요. 규정이 없어서 안 된다고. 이거밖에 없다. 걸 알아야 됩니다. 자, 3번 문제의 3번 지문. 가군의 고용활동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군의 고용활동. 법조문 보실까요? 법령집에 가군의 고용활동. 법령집에 29페이지에 시행령 2조에 가군의 고용활동 1항에 4호 5조 가군의 고용활동. 여기에서 메모를 하나 더 해놓으세요. 고용보험에서는 뭐라고 돼 있었어요? 고용보험에서 가군의 고용활동 플러스 자가소비 생산활동이라고 적혀 있었지. 일단 적으세요. 일단 적고 고용보험 가서 다시 확인을 하세요. 고용보험에서는 가군의 고용활동 플러스 자가소비 생산활동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한제는 가군의 고용활동만 적혀 있다고. 자, 그 다음에 3호에 3번 문제 4번 지문. 모든 사업의 사업주는 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된다. 어디가 틀린 거냐면 모든 사업이 틀린 거예요. 왜 그래요? 적용제에 뭐가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법인이 아닌 농업일 때 5인 미만 적용 제외잖아요. 그럼 모든 사업이 아닌 거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된다. 자,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접근을 한다면 모든 사업의 사업주가 아니라 적용 범위가 뭐예요? 근로자를 사용하느냐. 그러면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가 아닌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노무사님 그럼 1인 미만 사업과 뭐가 다른가요? 1인 미만 사업은 이게 1인 미만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0일이 있는데 한 달 내내 한 사람씩 썼어. 그러면 사람 수를 하루하루 세는 거예요. 자, 보세요. 30일 동안 한 사람을 한 달 동안 쓰면 30번 쓴 거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1이라고. 이게 1이야. 그러면 한 달 동안 2주만 썼어. 그러면 15일만 쓴 거예요. 그러면 이게 2분의 1이라고. 이게 1인 미만 사업인 거예요. 이게. 여기 적용이라니까? 적용. 삭제했으니까 적용. 자, 3번 문제의 5번 지문. 임의적인 가입의 가능성은 배제되어 있다. 틀렸습니다. 임의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산재법은 기본적으로
산재법은 자 여기 적용 범위에 들어있는 사업장은 당연 가입을 하는 거죠. 적용 제외에 들어있는 사업장은 임의 가입을 할 수 있죠. 적용 제외에 들어있는 사업장은 가입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합법이죠. 가입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합법이야. 하지만 굳이 가입을 한다면 임의 가입으로 들어오라는 거야. 임의 가입으로 들어올 때 요건이 있죠. 요건 한꺼번에 정리해야지. 요건 두 개가 있죠. 1번, 2번. 공단 승인. 그리고 뭐예요? 근로자 과반수 동의죠. 예? 근로자 과반수 동의. 그런데 얘가 왜 필요하냐면 보험료를 납부하니까. 그러면 산재법은 근로자가 보험료를 납부 안 하니까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 없죠. 됐어요.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보험료를 반반 납부하니까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 거고, 산재법은 사용자가 100% 부담하니까 근로자가 돈 안 내니까 과반수 동의가 필요 없는 거고. 됐습니다. 4번 문제. 자, 그래서 3번의 문제 정답은 4번, 5번. 저는 그렇게 풉니다. 4번 문제.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산재법 보상받을 수 있는 자는, 자, 보겠습니다. 1번 지문에 상시 근로자 수가 4명인 법인이 아닌, 자, 여기 법인이 아닌 체크해 보세요. 법인이 아닌. 그럼 개인 사업자죠? 개인 사업자. 좋아요. 농장이네요. 그럼 뭐예요? 농업이죠, 농업. 농업이면서 4인이니까 5인 미만이죠? 좋아요. 야, 이거 적용이 안 돼. 적용 제외지. 2번 지문에 가군의 고용활동. 적용 제외죠? 좋아요. 3번 지문에 공무원. 타법 적용. 공무원 타법 적용. 적용 제외. 4번 지문에 자, 주택법에 의한 주택 건설 업자 체크하세요. 업자를 체크하세요. 업자를 체크하시고 총 공사 금액의 2천만 원을, 그러니까 1,000만 원을 체크하세요. 1,000만 원을. 자, 그런데 이게 4번 문제, 이게 4번 지문이 대단히 많은 이 생각을 한 거야, 출제자가. 여기 되게 할 얘기가 많이 있어요. 자, 1,000만 원인데 불법 체류 외국인이에요. 불법 체류를 체크하시고 외국인을 체크하세요.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하나 설명드려 볼게요. 지금 4번 문제의 4번 지문이 주택 건설 업자죠. 업자는 면허가 있는 사람이에요. 업자는 면허가 있는 사람이라고. 자, 면허가 있는 사람인데, 자, 법령집 볼게요. 법령집 29페이지. 법령집 29페이지에 1항에 3호를 볼게요. 3호가 뭐예요? 삭제. 이게 뭐냐면, 건설업 등 면허가 없는 자, 삭제라고. 자, 그런데 이게 고용보험법에 아직 살아있어요. 그래서 고용보험법으로 가면 이해가 더 잘 돼. 고용보험법을 설명드릴게. 자, 가볼게요. 고용보험법에 이게 살아있어요. 그게 119페이지야. 119페이지. 고용보험법. 119페이지. 자, 맨 위에 시행령 2조의 1항에 2호에 첫 번째 줄 말고 단서. 첫 번째 줄 끝에 단서. 가로. 건설업 등 면허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그러면 이 시행령 2조 자체가 적용 제외예요. 적용 제외에서 면허가 있으면 제외한대. 그러면 제외의 제외지. 그럼 적용이잖아. 에? 제외의 제외는 적용이라고. 그러니까 뭐가 적용 제외냐면 면허가 없는 사람 중에서 공사 금액이 감옥에 2천만 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것만 제외예요. 자, 면허가 있는 자보다 없는 자가 영세하다. 체크하세요. 면허가 있는 자보다 면허가 없는 자가 영세하다. 체크하라고. 그리고 2천만 원 이상보다 2천만 원 미만이 영세하다. 체크하라고요.
이게 동시 요건이라는 거예요. 동시 요건. 네? 동시 요건. 죄송합니다. 이게 적용 제외니까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라면 제외. 이게 적용 제외니까 둘 중에 하나. 자, 면허가 있다면 영세하지 않다. 그러니 적용이다. 그러니 2천만 원 미만인지 이상인지 안 따진다는 거예요. 이 됩니까? 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설령 면허가 없어서 영세하더라도 2천만 원 이상이면 영세하지 않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적용이라고. 그런데 이 규정 자체가 산재법에 존재하다가 삭제했어. 그럼 삭제하면 그냥 다 적용인 거지. 이 됩니까? 다 적용이잖아. 다 적용. 고용보험 알까지 살아있다고. 이 규정이 동일한 규정인데. 됐습니다. 그래서 돌아오셔서 4번 문제의 4번 지문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업자. 자, 거기서부터 2천만 원까지, 여기까지는 한 세트이지. 한 세트인데 여기까지 이 한 세트가 우리 산재법에서는 빠져버렸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무의미한 내용인 거예요. 우리 산재법에서는 문제가 산재법이니까. 이 됩니까? 자, 그러면 뭐만 남아 있는 거냐면 불법 체류 외국인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것만 남아 있는 거라고. 자, 그러면 자 보자고. 여기에서 자, 설명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A사만 가입자죠. A사만 가입자라고. A사만 가입자. 갑은 가입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야. 산재법에서는 아니라고. 느낌이 와야 되는데. 근로자는 가입자가 아니라고. 산재법에서는. 느낌이 왔나요? 좋아요. 됐어요. 하나 더. 적용 범위가 뭐냐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거야. 여기 근로자에 더 나아가서 합법 체류 근로자만 된다. 불법 체류 안 된다는 말이 없어요. 없잖아. 없는 건 없다고 알아야 된다고. 그게 법이라고. 그게 법. 네. 자, 그런데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데 고용보험은 합법 체류자만 적용이에요. 왜? 규정이 있어. 자, 봅시다. 고용보험법의 10조의 2를 가보세요. 123페이지. 고용보험법 10조의 2를 가보세요. 10조의 2, 123페이지 10조의 2를 가보면 123페이지 10조의 2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적용이라고 있죠. 그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적용. 1항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외국인 근로자. 얘가 누구냐? 합법 체류자예요. 얘가. 합법 체류자. 얘가. 됐어요. 거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합법 체류자. 그런데 산재법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다고. 왜 없을까? 에? 왜 없을까? 돈 안 내니까. 자, 그리고 하나 더. 적용 범위에서 적용 제외에서 직원과 관련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 여기 다 사업과 관련된 거라고. 사업. 타법 적용 공무원, 군인. 공무원 신분이지만 공무원 일반 회사가 아니라는 거지. 여기서도 영세 사업장이잖아. 직원 관련된 게 아니라고. 프라이버시 누구 보호라 했어요? A사 보호라고, 회장님. 직원 관련된 게 없다고. 왜? 이러니까. 4번 문제.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산재법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번 지문에 자, 법인이 아닌 농장이래요. 법인이 아닌 농장. 개인사업 농장이죠. 농장이니까 농업이죠. 4인이니까 5인 미만이네. 그래 적용 제외죠. 적용 제외. 두 번째, 2번 지문에 가군의 고용활동 적용 제외죠. 3번 지문에 공무원 타법 적용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했던 내용이네. 자, 4번에 5번 지문.
법인이 아닌 자, 좋아요. 개인 사업자죠. 4인이니까 5인 미만이죠. 딸기밭이니까 농업이죠. 그러면 적용 제외지. 따라서 4번 적용이다. 불법 체류 외국인 따지지 않는다. 산재법에서는. 자, 5번 문제.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적용하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지문에 법 적용을 위한 상시 근로자 수는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 이게 뭐예요?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사업을 시작하면 자, 보세요.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이 진행되죠. 그죠? 이렇게 직원을 채용하면 이렇게 진행되죠. 그러면 요 두 개가 겹치는 그죠? 뭐라 그랬어요? 사회보험은 사업비 보험체계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사람도 동시에 들어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들어가 있을 때 그때부터 작동된다고. 그 사람에게 사업과 사람이 둘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그게 이 지문인 거예요. 법 적용을 위한 상시 근로자 수는 사업을 시작한 후 A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하니까 사람이 들어갔지. 그러면 그 시점부터 사업과 사람이 둘 다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보험체계 안으로. 그날부터 그 사업의 가동일수 14일 동안 14일은 이게 왜 14일일까? 14일은 이게 왜 14일일까요? 산재법에서 14일은 언제 나와요? 언제 나와? 사업과 사람이 있죠. 보험체계로 들어오는 거, 보험체계 나가는 거. 기억납니까 이제? 이거 뭐라 그랬어요? 성립이죠? 이거 뭡니까? 이거 소멸이죠? 이거 뭡니까? 취득이죠? 이거 뭡니까? 상실이죠? 이렇게 해서 뭡니까? 그날부터 14일 이내죠. 이거 뭡니까? 다음 달 15일까지죠. 네. 그래서 회사를 차리면 산재보험 체계 안으로 성립을 해라. 성립신고를 해라. 라는 거. 산재보험 체계 안으로 회사를 집어넣어라. 라는 거는 14일 안에 해라. 14일에 여유기간을 준 거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다? 사람들 입사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지 말고 한꺼번에 한 달에 한번 몰아서 해라. 그죠? 행정편의로. 그래서 여기에 14일, 요게 여기 등장하는 요 14일인 거예요.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14로 나누니까 14분의 14 하면 1이 되는 거고 14분의 7 하면 2분의 1이 되는 거고. 자, 2번 지문에 보험 가입자가 누굽니까? 회사죠, 회사. 대한민국 밖에서 첫 번째로 끝에 파견, 그죠? 파견, 공단 승인이네요. 두 번째 줄에 공단 승인. 파견, 공단 승인. 그러면 마지막 줄에 근로자로 보아. 산재법 적용한다. 여기 파견. 자, 3번 지문에 현장 실습. 여기 공단 승인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없다고 알아채라고요. 가볼게요. 특례 가보겠습니다. 법조문 특례 가볼게요. 아, 노무사님 이렇게 그냥 하지 말고 법령 좀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문제만 쭉 풀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공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피가 되고 사라질 겁니다. 따라오세요. 자, 102페이지. 법령지 102페이지. 국외사업의 특례. 자, 보세요. 메모해 두세요. 공단 승인이란 말 자체가 없다는 것만 메모해 두세요. 그 다음에 122조 해외 파견자 공단 승인 규정이 있다. 자, 123조 공단 승인 규정 없다.
123조 A 학생연구자 공단 승인 규정 없다. 공단 승인 규정 없다. 공단 승인 규정이 없다는 거랑 당연 규정이랑 매칭시키면 돼요. 공단 승인 규정이 있다는 거랑 임의 적용이랑 매칭시키면 된다고. 그 다음에 124조 중소기업 사업주 공단 승인 규정이 있다. 임의 적용 형태다. 125조 공단 승인 규정 없다. 125조. 자, 그 다음에 126조 기초생활수급자 공단 승인 규정 없다. 126조 공단 승인 규정 없다. 자, 그리고 이것도 제가 외우라 해서 외우지 말라 했어요. 공단 승인 규정이 없으면 당연 적용이잖아. 당연 적용의 취지는 뭐예요? 법 적용이잖아. 법 적용의 취지는 뭐야? 산재법은 열악한 노동자를 산재법으로 보호하겠다는 거잖아. 열악한, 당연 적용, 법 적용 대상, 열악한. 임의 적용은 왜 임의 적용이에요? 산재법 체계 내로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장님 들어오지 말라고. 왜? 먹고 살만 하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근데 굳이 들어오겠다고 하면 절차를 거치라는 거예요. 심사하겠다고. 임의 적용. 그러면 열악하지 않다. 임의 적용. 굳이 들어오려고 한다. 열악하지 않다. 임의 적용. 굳이 들어오려고 한다. 자, 좋아요. 보자고요. 해외 파견자. 왜 열악하지 않다 그랬어요?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파견 못 나가요. 대기업 직원 나가지. 그 다음에 현장 실습생. 이거 왜 열악해요? 이게 고3이잖아. 학생연구자 왜 열악해요? 이분은 학부생인데 대학원 과정 입학한 사람이죠. 소득이 없잖아. 그 다음에 124조 중소기업 사업주 열악하지 않잖아요. 이미 승인받고 들어오려면 125조 특수교 형태 근로종사자 열악하잖아요. 에? 배달대행이 아무튼 열악하잖아. 그 다음에 126조 기초생활수급자 열악하잖아.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 5번 문제의 4번 지문. 보험 가입자로서 300인 미만 사업주는 공단 승인. 그렇습니다. 공단 승인. 300인 미만 사업주는 공단 승인. 자, 뒤에 가서 또 할 건데, 시행령을 볼게요. 105페이지, 법령지 105페이지에 시행령 122조. 중소기업 사업주 범위 1항의 1호에 보험 가입자로서 A사죠? 보험 가입자로서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 2호는 근로자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나, 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까지 삭제됐죠. 삭제됐다는 걸 눈으로 좀 익혀놔야 돼요. 무슨 얘기냐? 개정 전에는 여기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처럼 열거돼 있었거든. 이렇게 막 되게 많이. 그래서 시행령 122조도 외우고 시행령 125조도 외우고 막 이래야 됐었어요. 근데 시행령 122조를 다 없애버렸어. 없애버렸다고. 그래서 인원수로만 이렇게 구분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 보시고요. 돌아오셔서 5번 문제의 5번 지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공단 승인 틀렸어요. 열악하잖아. 특수형태. 산재법의 보호 필요성이 강력하니까 당연 적용시켜버린 겁니다. 자, 6번 문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겠습니다. 자, 1번 지문에서 근로계약이 틀렸어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노동자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2번 지문에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그러면 특수형태라는 특례를 둘 필요가 없지. 당연 적용이니까. 그렇게 되면 특례를 왜 둬? 3번 지문에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일시적이 틀린 거예요. 일시적. 법조문 가서 확인해 볼게요. 일시적이 틀린 거예요. 상시적입니다. 상시적. 그 다음에 4번 지문에
타인을 사용하는 틀렸어요. 타인을 사용하는. 타인 사용하면 사장님이지. 사장님이면 특수 형태 125조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124조로 들어올 수 있으면 글로 들어와야지. 네. 들어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5번 지문에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는 각각 2분의 1. 이게 원칙이죠. 특수 형태는 이게 원칙이라고. 근데 산재법의 일반 원칙은 뭐야? 사업주 100%지.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만 반반이 이 원칙이라고요. 근데 예외가 있죠. 예외가 있죠. 그게 뭐예요? 100% 내는 거. 그게 뭐예요? 사용 종속 관계가 강하다면 노동자처럼. 그렇다면 회사가 100% 내지. 네. 자, 법령집 볼게요. 법령집 107페이지. 125조 107페이지. 법령집 볼게요. 자, 1항의 첫 번째 줄에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체크하세요. 이거 틀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근로계약 아니잖아요. 그냥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라고. 그리고 구절 끝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자, 1항의 1호에 하나의 사업에, 그죠? 하나의 사업에 이게 전속성이에요. 하나의 사업에 이게 전속성이라고 메모하세요. 이게 전속성이야. 이게 전속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입법을 하려고 할 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산재법으로 집어넣어야 되겠다라고 입법을 할 때 입법자가 고민했던 철학적인 면이 있다고. 그 사상 철학적인 면이 있다고. 그게 전속적이어야 된다. 전속성이 있어야 된다. 하나의 사업에서 종속돼서 전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노동자가 그런 모습이니까. 자, 1호의 두 번째 줄, 그 줄 끝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한 거. 상시적. 일시적이 아니라 상시적. 그게 노무 제공의 계속성이에요. 전속돼서 노무 제공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게 노동자의 모습이라는 거야. 2호에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이게 업무 수행의 비대체성이에요. 이게. 노동자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에? 저를 좀 보세요. 그래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자유의지로 자신에 대한 점유를 반납하는 거랬잖아요. 자유의 점유를 반납한다. 멋진 말 아닙니까? 근데 그 말 자체는 되게 멋지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좀 잔인한 말이잖아요. 그죠? 네.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실은 이젠 그 첫날 강의는 오픈이 돼요. 그래서 누구나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지금 자제 중인 거예요. 제가 지금. 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자신의 자유에 대한 점유를 자신이 스스로 반납하는 거예요. 그런 거라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타인을 사용하지 않을 거 이런 거지. 타인을 사용하면 자기는 빠지잖아. 그거는 노동자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본질을 생각하면 좀 서글프죠, 그죠? 좀 이렇게. 그러니까 사회법이 있는 거예요. 이 사회법이.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자, 그렇습니다. 자, 178페이지 기출문제 1번. 자,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